네, 시장을 이기는 전략 월요일 이 시간 백두희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견조하게 흘러갑니다. 이 안에서 종목을 어떻게 선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주도주의 색깔도 아주 옅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고요. 백 부장님, 일단 오늘 종목으로 두 종목을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갖고 나와주셨는데 네. 먼저 힌트를 좀 들어보고 싶은 게 요즘 좀 주도주 성격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상반기에 거의 끝물에 나와주셨을 때에도 반도체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이후에는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주요 섹터, 주도주 뭐라고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유동성이 좀 더 풍부해진다라는 것이고 유동성이 좀 더 풍부해질 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들이 굉장히 세게 갔던 우리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를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AI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AI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AI가 이제 구축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제 서버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런 쪽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나와주셨을 때에도 나는 바텀업으로 본다, 탑다운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매크로 장세 안에서 반도체 사이클을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를 강조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AI 반도체 그 안에서도 이 AI라는 키워드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 섹터를 주목하자고 갖고 나와주셨는데 바로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사실 선반영돼서 올라온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이런 궁금증도 있었거든요. 첫 번째 종목이 네, 삼성전기입니다. 네. 꽤 많이 올라왔는데도 지금도 좋게 보시는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사실 삼성전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AI 서버단에서 가장 중요한 그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대형주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아마 우리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한번 좀 얘기를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세 개 사업부가 있어요. 첫 번째는 MLCC 중심의 이제 컴포넌트 사업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패키지 기판 사업부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광학 솔루션, 한마디로 카메라 모듈 사업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개 사업부가 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MLC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GPU든 혹은 뭐 CPU 등 고성능 고사양의 이런 칩들이 들어갈 때 이런 노이즈 제거라든지 전원이라든지 전류의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MLCC가 고사양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MLCC 고사양 고부가가치 제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 좀 드리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서버용에 들어가는 이제 MLCC보다 GPU 중에 호퍼 GPU에 들어가는 이제 MLCC가 고사양 고부가가치 제품이 10배 이상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블랙으로 가면 또 10배 이상 들어가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루빈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안 나왔지만 제 생각으로는 더 고부가가치 제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가에서도 같은 추정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MLCC 사업부가 고부가 같이 상품 위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기 MLCC 그 사업부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본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이제 두 자릿수긴 하긴 하지만 11%에서 12%까지 보긴 하거든요. 근데 과거 데이터를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장표를 아까 띄워주셨었는데 네. 과거 이제 17년도를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MLCC 사업부가 이제 가동률 100% 정도 갔을 때 이익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보시면은 40%까지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이때의 상황을 좀 비교해 보자라고 했을 때 사실 이때도 이제 삼성전기와 일본의 무라타가 과점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이익률이 쭉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 가동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그때와 비슷하게 과점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는 11에서 12%라는 거죠. 이익률 자체가. 그렇다라고 했을 땐 제가 생각할 때는 MLCC 쪽에서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기판 사업부인데, 기판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FCBJ라고 해서 이제 대표적인 기판이 있습니다. 이 기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삼성전기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과점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4개에서 5개 업체가 이제 그 시장에 이제 진출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에이직 반도체 회사들한테는 이제 익스포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장도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브로드컴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콩콜 내용 들으셨죠? 60%씩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기의 FCBGA 기판도 그만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가 60% 연평균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FCBGA 기판이 더 많이 쓰이게 되고 따라서 가치수를 볼 수 있다. 이 논리를 그리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지금 증설이 어느 정도 되긴 했어요. 근데 증설 속도보다는 수요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익률 자체가 한 5에서 8%를 추정을 한데 애널리스트들은 제가 생각할 땐 그 이상을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광학 솔루션,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이게 핸드폰에만 들어가다가 이제 자동차로 확장을 했고, 여기서 이제 로봇의 눈으로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또 내러티브가 붙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삼성전기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주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난주까지 이 무거운 종목이 18만 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지금 차익 매물 소화하면서 오늘은 1%가량 빠지는데요. 지난주까지 봤을 때 증권사에서 24만 원으로 최대 목표가 상향 조정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좀 보고 계실까요? 삼성전기가 이제 PBR 베이스로 본다라고 했을 때 과거 가장 좋았을 때가 PBR 4배까지 갔었어요. 네, 이제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이제 순차적으로 올려야 될 것 같고. 지금이 한 몇 배 수준인가요? 지금 제가 좀 정확하게는 지금 찾아보니까 1.94배 정도로. 네네, 2배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BR 지금 제가 봤을 때 2.5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목표 주가는 한 32만 원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32만 원. 지금 증권사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화끈하게 잡아주셨거든요. 손절 라인은 15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셔서 21선 살짝 아래에서는 지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라인을 또 잡아주셨습니다. 삼성전기 3가지 사업부 모두 다 좋은 흐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AI 반도체 서버단에서의 최대 수혜주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AI라는 키워드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한솔 아이원스. 사실 대형주 삼성전기보다는 좀 덜 이제 흔한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께 어떤 키워드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한솔 아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부품 중에서 이제 정밀 가공 부품을 전문화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세정 코팅 사업부를 또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그쪽으로 또 진출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매출처가 미국의 이제 대형 반도체 장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쪽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매출의 60%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양으로 이제 좀 뻗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아주 심플해요. 뭐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IDM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하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캐펙스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더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TSMC도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세팅이 되어지는 이제 장비 기업들은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 장비 기업들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밀 부품 회사인 한솔 아이언스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업부 중에서 이제 세정 코팅 사업부 부분으로 이제 좀 뭐랄까 투자를 좀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2022년부터 굉장히 좀 슬로우했어요. 좀 약간 반도체 가동률이 이제 굉장히 팽팽팽 돌아가야지만 세정 코팅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시간이 있나요? 네네. 네, 아직 좀 여유가 있네요. 네, 그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래서 요게 이제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세종 코팅 사업부가 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HBM 쪽에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HBM용으로 해서 이제 세종 코팅 사업부가 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또 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리유즈 제품과 아이코닉 이제 이쪽 부분인데 네. 좀 빨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EUV 노광잡이 핵심 부품에서 이제 리유즈 제품으로 해서 이제 납품을 한다. 근데 이 부분이 거의 독과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이제 부품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목표 주가는 15,000원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손절 라인은 8,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커버리지가 많이 없어요. 네. DS에서 13,000원 나왔고 1분기 최대 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4분기 하반기에 갈수록 더 큰 실적 기대감 있다라는 측면에서 세정 코팅 장비 한올솔 아이오스 기억해 주시죠. 백두희 메리츠증권 부장과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하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성우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